I'm on my own, broken and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 네, 안녕하세요. 스모컬입니다. 오늘은 동네 주민분이 오셨어요. 양평에 살고 계신 분인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살고 있고요. 먼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양평에 살고 있는 스모커리님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네. 바베큐를 시작했고 스모커리님 이제 그 외국 나가시면서 이제 텍사스 이런 현지 바베큐 이제 다니신 모습을 보면서 네. 해외로는 나가기 어렵지만은 네. 국내에 있는 이런 스모크 하우스들을 좀 다니면서 저도 저만의 좀 그런 바베큐 경력을 좀 쌓으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름 바베큐 장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한번 어. 뭔가 조언을 조금 네. 들으면서 네. 직접 현장에서는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거 한번 좀 보려고 음, 추천했죠.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하나라도 얻고 가시는 게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직접 하면서 네. 좀 궁금했었던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네. 사실 현재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바베큐 영상들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좀 약간 표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보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릴의 온도는 네. 뭐 몇 도 정도가 적당한지 네. 그런 것들. 네, 네. 보통 이제 뭐 120도에서 130도 말씀들 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하면은 나무 넣고 네. 하면 맞아요. 180도 넘어가는 건 그죠. 금방이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리 시간이 영상에 나온 시간들보다 좀 아, 짧아져요. 네. 그러니까 고기의 심부 온도가 네. 금방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잘 나올 수 있는 럽이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네. 소금이랑 네. 후추만 써요. 그래요? 네. 소든 돼지든. 근데 보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네네. 하시고 마늘 분도 쓰시고 네네. 뭐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단 온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외국의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주로 바베큐 픽보이즈나 프랭클린 바베큐나 그런 외국의 채널들을 봤는데 그릴의 온도를 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0도 그 내외로 하라고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하라고. 그럼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이제 나온 게 스네이크 배열이라고 하는 나오죠. 네. 스네이크 네. 메소드 뭐 네. 그거 혹시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릴이 네. 일반적으로 그 영상에 네. 쓰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보통들 이제 이렇게 동그란 캐틀 그릴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사각으로 된 그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한쪽 면에 이제 이렇게 숯이나 네. 장작들을 올려두고 이제 반대쪽에다가 고기 올려두고 하는 방식. 혹시 그릴 크기가 좀 큰가요? 그릴 크기는 60-7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릴 같은 경우에 두께 있잖아요. 그릴의 두께. 네.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얇은 애들은 빨리 오르고 빨리 식고 네. 그런 게 있으면 그릴의 두께가 좀 두꺼운 애들은 네. 천천히 올라가고 불이 꺼져도 장시간 이게 열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열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네.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이제 초기에 스타팅 차콜이라고 하는 불 안 붙은 차콜이랑 불 붙은 차콜을 보통 같이 동시에 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초반에 투입되는 불 붙은 차콜의 개수 뭐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차코를 너무 많이 넣었다 하면은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열이 많이 그렇죠. 깔려 있는 불 붙지 않은 차콜의 개수도 중요하고 불 붙은 차콜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초기 온도가 달라질 텐데 깔려 있는 차콜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간 오래 뚜껑을 열지 않고도 오래 훈연을 할 수 있을 거고 초반에 스타팅 불 붙은 차콜을 많이 넣으면은 초반에 많이 올라가겠지만 안 붙은 차콜이 되게 또 적게 되면은 빨리 꺼지고 일단 그 두 개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온도 조절의 가장 키 포인트는 댐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반에 차콜을 뭐 불붙은 차콜 얼마나 많이 넣냐 깔린 차콜 얼마나 많이 넣냐 이거는 보다도 공기 구멍을 얼마나 여느냐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의 그릴에다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5개에서 10개 차이가 난다고 해도 댐퍼 열려있는 게 동일하면 거의 비슷하면 시간은 조금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한 20-30분이 지나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네. 좀 무리해서 와이프 몰래 좋은 거리를 좀 지르도록. 그다음에 그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차의 트렁크에 이제 들어갈 만한 숨길 만한 초반에 불 붙은 차코 한 몇 개 정도 넣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을 붙일 때 그 침리 스타터를 써요. 네. 침리 스타터 큰 걸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절반 정도 먼저 불을 붙여서 그거를 전부 다? 네, 쏟아 부어요 일단. 아, 네. 쏟아 붓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안 붙은 이제 멀쩡한 생 숯을 네. 좀 몇 개 올려두는 네. 편이죠. 제가 예상해봤을 때 침리 스타터도 이제 종류가 최소한 2개 이상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큰 걸 중에 쓰고 있는데 네. 작은 거라고 해도 절반 정도 쌓으면은 최소한 20개는 될 네, 것 그 정도, 같거든요. 네, 그 정도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사실 초반 불의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사실 지금 되게 정석적으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침리 스타터에 이렇게 착화제를 밑에 넣고 위에 차코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보통 태우는 가장 FM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걸 수 있고. 네네. 근데 그거는 직화를 해야 될 때, 센 불에서 팍 필요할 때 이제 그 차콜에 빨리 불을 붙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리 스타터라는 게. 네네. 아니면 저같이 웨버가 한 14개 있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할 때도 그 큰 침리 스타터에 차콜 다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14개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침리 스타터 하나를 다 꽉 안 채우거든요. 한 그릴에 들어가는 차콜이 많아야 10개? 적으면 한 6개, 8개 정도로도 좀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전제는 제가 원하는 그릴의 온도는 한 120도 내외 왔다 갔다 세팅을 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침리 스타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더라도 뒤집어서 네네네. 이해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뒤집으면 폭이 네, 좁잖아요. 폭이, 맞아요. 이게 낮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넣었던 차콜 반 이하로 줄여서 그러면 한 많아야 10개 정도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이때 착화제를 넣어도 너무 높기 때문에 불이 안 붙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토치로 빗지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보통 제일 일반인이 간편하게 하실 때 네네. 토치로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불을 한번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 온도가 절대 180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100도에서 한 1-20분 안에 한 120, 30 정도까지 천천히 올라가서 20-30분 이후로는 내가 타겟하는 130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댐퍼는 4분의 1 정도? 근데 이건 그릴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웨버 그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웨버는 위에 이제 그렇죠. 일단 그런 거 온도 세팅할 때는 변수를 일단 하나씩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댐퍼 열기는 항상 똑같이 하고 차콜 개수를 이제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나중에는 사실 개수 안 세거든요. 대충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댐퍼 열는 거는 익숙해졌을 테고 그런 수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네. 한 가지 또 어쨌건 이제 훈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열기나 이제 연기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익히는 건데 네. 수추로 이제 불을 붙이고 난 후에 네. 어쨌건 이제 뭐 장작을 이제 또 추가해가지고 연기를 낸다거나 네. 이제 열기를 또 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른지? 네. 일단은 전제 조건은 바비큐를 할 때 연기는 나면 안 돼요. 사실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흰 연기가 이렇게 막 모락모락 튀어온다는 그럴 때 바비큐를 하게 됩니다. 고기에 약간 쓴 매캐한 훈연 냄새가 향이 배요. 사실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굴뚝에 연기가 지금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이 안 된다 수준이 거의 한 90% 시간을 차지할 때 바비큐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하면 불을 차콜에 붙여서 뚜껑을 덮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비 10분이면 연기가 다 빠져요. 그 다음에 고기를 내가 차콜 세팅을 다 하고 바로 고기도 같이 넣고 뚜껑을 덮으면
훈연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약간 너무 세다라고 느끼거나 조금 메스껍다 아니면 조금 쓴맛이 난다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연기가 막 나는 때 고기 굽잖아요. 고기 엄청 시커매지거든요. 탄 거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탄 냄새가 많이 난다고도 봐도 돼요. 근데 깔끔한 연기가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하면은 정말 깔끔한 와 담백한 훈연향만 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네, 이게 파이어볼을 사용하시고, 차콜 말씀하시죠. 네, 네. 그걸 사용하시고 어떤 네.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참수치라고 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그걸 사용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장작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네.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차이점이 좀 뭐 크게 있을까요? 제가 제 경우에는 말씀 주신 걸 거의 다 해봤거든요. 네. 사실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단은 일반 가정, 그러니까 일반 기준에서는 장작 마누라 바베큐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장작 마누라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세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콜을 쓰는 건데 맛에서는 장작 마누라 한 거하고 조금 더 깔끔한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을 거고 차콜은 아무래도 그게 인공적인 게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깔끔한 맛이 날 거고 차콜마다 좀 그런 특이한 훈연 향을 매긴 차콜이 있어요. 뭐 메스킷 향, 무슨 사과나무 네네. 향, 참나무 이런 향 섞은 거 그런 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차콜 한 80%, 70-80% 나무 장작 정도가 한 20-30% 정도를 좀 추가하는 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마른 장작이 좋은지 네. 아니면 조금 물을 먹이고 난 장작이 좋은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물을 먹인다는 거는 또 훈연 칩을 사용할 때 물을 먹일 네. 거거든요. 네. 그는 빨리 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불이 막 붙은 차콜에 올리면 너무 금방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요. 그러면서 나무는 다 탔기 때문에 훈연을 되긴 됐는데 원하는 만큼 향이 안 먹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물에 불린 다음에 좀 천천히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작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연치 굉장히 작게 이용하지 않는 한 바싹 마른 장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국내에도 이제 텍사스 바베큐를 판매하고 계시는 이제 사장님들 중에서 뭐 2년 숙성 참나무 뭐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잘 마르지 않은 장작을 쓰게 되면 좋지 않은 연기도 많이 납니다. 장작 안에 수분이 안 말았을 때 네. 수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타는 게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서 흰 연기가 되게 많이 나요. 네. 잘 마른 장작은 빨리 타고 흰 연기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잠깐 나고 바로 이제 깔끔한 연기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작은 바싹 말라요. 네. 훈연칩은 작아서 빨리 타니까 불을 좀 불립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좀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릴에서는 장작을 막 쌓아서 이렇게 사용해서 훈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브리스킷 같은 건 아예 말도 못하게 해야 되고 스페어립도 큰 거는 못 올릴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나면 사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사실 제가 그래서 바베큐를 거의 시작한 경우거든요. 이 바베큐 네네네. 그 특유의 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바베큐 향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 훈연향. 훈연 향.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바베큐를 저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지만 네, 저도 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아, 네.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경쟁자는 이래. 뭐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업소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큰 초대형 그릴을 쓸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럼 그릴 가격이 궁금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예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오프셋 그릴을 말씀해주시는 거 같거든요. 오프셋 스모커. 이제 불통이 파이어박스가 따로 있고,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메인 챔버가 있고, 네네. 연통이 연통이 따로 있고, 네. 네, 스택이 따로 있고. 네. 그렇게 큰 기차 같은 애를 꽤 두꺼운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인건비가 사실 제일 크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네. 그 정도가 됐다. 질문이 또 있는 게 네. 혹시 주로 사용하시는 네. 이제 럽이 어떻게 되는지. 럽.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게 소금이랑 후추로만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모든 바비큐에 네네. 미국에서 좀 한다 하는 애들, 프랭클 바비큐를 포함해서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고기에는 소금이랑 후추만 보통 사용합니다. 소금, 후추. 근데 돼지고기로 가면 소금, 후추에서 조금 더 늘어나요. 양파, 마늘, 파프리카 이런 애들이 보통 더 추가됩니다. 물론 전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바비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걸 알려드려요. 한국인은 양파와 마늘을 좋아하니까 서양보다 럽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맵게 만들고 싶다. 카이엔 페퍼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혹시 설탕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탕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립 같은 종류의 스페어립이든 베이비백립이든 립에는 보통 설탕을 조금씩 넣거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사실 추가하는 거 하지 많죠. 뭐 베일, 립 같은 거를 뭐 더 넣는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취향에 맞춰서.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네. 궁금했던 게 네. 보통 이제 그 럽을 바르기 위해서 네.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네. 머스타드를 먼저 바르고선 이제 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걸 안 바르고 그냥 바로 뿌리시는 이제 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이나 머스타드를 주로 쓰잖아요. 사실 그거의 역할은 그냥 럽 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고기에 내가 뿌린 럽이 잘 달라붙어 있도록 하는 목적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주로 올리브 오일을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그러니까 럽을 잘 고기에 중요하게 뿌린 그대로다. 굳이 이게 맛에 변화는 크게 없다. 그 정도 알고 계셔도 네네. 무리가 없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워터팬이라고 하잖아요. 네. 밑에 이제 물을 이제 끓은 물을 좀 놓고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이제 바베큐를 하면서 중간중간 뭐 1시간이든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네. 고기가 마르지 않게 뭐 이제 사과 주스를 뿌린다거나 네네. 뭐 이제 그 맥주 같은 걸 뿌린다거나 네네. 뭐 그런 방식을 또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워터팬이든 말씀해주신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든 사실 목적은 고기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워터팬을 이제 세팅을 하면 사실 스프레이를 안 하고 고기를 굽는 곳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터팬의 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워터팬도 있으면서 스프레이 하는 이유는 이제 겉에 표면이 이제 너무 마르거나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표면에 위에 추가적으로 뿌려주는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도록, 겉면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릴 내에 모이스처한 그런 적당한 습기, 연기만 나가다 보면 너무 건조하면 고기도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드라움을 유지해주기 위한 그 정도의 역할이 있거든요. 넣으면 더 약간 더 촉촉한 바비큐를 즐기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스프레이를 하면 안 했을 때보다 고기 표면이 딱딱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고 겉에도 좀 더 부드러운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애플 사이다 비네거와 물을 딱 1대1로 섞은 걸 저는 스프레이해요. 그 좋은 나무랑 좋은 원육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워터팬 같은 뭘 뿌리든 안 뿌리든 이거는 굉장히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원육과 좋은 장작, 나무, 그게 거의 고기 맛의 99% 오버하면 거의 그게 다다. 근데 되게 큼직큼직한 질문들은 지금 대략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아, 엄청 네. 도움이 됐어요. 정말. 네네.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 네. 이렇게 바베큐를 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비교군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매장이 있는 이제 스모크하우스를 네네. 찾아가서 맛을 맛보고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바베큐가 내가 한 것이 진짜 맛있게 나온 건지, 그거를 비교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사실 네. 오늘 스모커비님 오늘 토크쇼에 네네. 신청을 한 이유도 아, 가장 크거든요. 맞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네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네, 한번 찾아와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언제든지 맛 평가나 이제 이런 좀 가르침을 또 이제 하사 받고자.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방법이 없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스틴 텍사스를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름대로 제일 유명한 프랭클린 바비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맛있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죠. 핀스의 뭐 크기, 두께, 제가 궁금했던 부분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먹어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지금 그 정도 느끼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만하게 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완전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스모커리 건방지다. 프랭클린이랑 맛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게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충분히 네. 그런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덕분에 굉장히 재밌는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생각보다 금방 해소가 돼버리니까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그래요? 거예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 건데 이게 제가 네. 양평에서 2년 살면서 네. 낙이 없었거든요. 네. 진짜 1집밖에 없었어요. 두 아이의 아빠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평에 지금 뭐 이렇게 지인들이 뭐 친구들이 있는 건 네. 아니고 네. 뭐 낙이 없었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네.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괜히 네. 설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잘 오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저 되게 오늘 되게 네. 기분 좋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기분 네. 좋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 좋아하는 이제 취미를 가지고선 이제 온 목적이 있으니까 네네. 또 굉장히 좀 기뻐요 지금. 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기쁘죠. 오늘은 양평에 살고 계시고 바베큐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 미래의 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원슨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름의 도움이 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고맙고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원슨님과 함께 제가 준비한 바베큐 비어캔 베이컨 버거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되게 복합적이네요. 이런 맛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집에서도 되게 부담 없이 그렇죠. 쉽게 만들 수 호불호도 없고 그런 것 같죠? 이것도 메뉴가 내일 욕을 해줘야겠다. 가족들한테 욕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생각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알고 생강 콜라 같은 거 이거 어디로 가요? 오늘 성공하시겠는데요?